영화와 역사의 특별한 만남, 한국 영화의 역사 속으로 시간 여행을 떠나는 백투더무비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참 보수적이기로 유명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성 최초로 감독상을 받은 캐서린 비글로우가 한 말이죠. 여성이 영화를 만드는 것에 특별한 저항이 있다면 난 두 가지 이유로 이것을 무시할 것이다. 첫 번째는 내가 남자가 될 수가 없고, 두 번째는 그렇다고 영화 만드는 걸 멈출 수도 없기 때문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성 감독으로서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이런 생각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했다고 합니다. 세계 영화 산업의 중심 무대인 미국 할리우드에서도 여성 참 차별이 많습니다. 편견이 있었다 이 말인데요. 우리 영화계 뭐 말해야 뭐 합니까? 그럼에도 여성 감독들은 꾸준히 그 힘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집으로, 미술관 옆 동물원, 화차 모두 여성 감독들의 작품입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이었죠. 2019년엔 한국 영화 흥행 탑 10 중 4작품이 여성 감독의 작품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활약이 돋보였죠. 그렇다면 첫 여성 영화 감독의 영화는 언제 등장했을까요? 자, 그때로 가보겠습니다. 때는 1955년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그 폐허를 거쳐서 한국 영화 산업이 딱 이제 살아나기 시작했던 그때죠. 제작비를 마련해가지고 연출의 기회를 가진 여성 감독이 있었습니다. 바로 영화 미망인을 만든 박남옥 감독이십니다. 자, 어떤 말도 이 사진 한 장보다 못할 것 같습니다. 당시 영화 촬영 현장 사진인데 그 한 여성이 갓난아기를 포대기로 이제 업고 있죠. 언뜻 보면 뭐 구경 나온 사람인가 하시겠지만 바로 한국 첫 여성 감독 박남옥 감독이십니다. 이 32살의 여인이 젖먹이를 등에 업고 이 메가폰을 잡았다 이건데, 당시 여성 감독에게 선뜻 그래 영화 만들어봐 돈을 주는 제작자가 없어가지고 친언니한테 직접 돈을 빌려 영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영화사 이름이 자매 영화사였다고 하죠. 어린 딸 맡길 곳이 없어가지고 포대기에 업고 현장에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건데, 심지어 제작비를 아끼려고 스태프들한테 밥까지 직접 해 먹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제작비 마련부터 편집, 배급까지 정말 혼자서 정말 노력 끝에 탄생한 영화가 바로 미망인이었던 거죠. 당시 평을 보면요, 여성 감독이 아니면 차가 나기 어려운 그 앵글과 사건의 템포, 리듬의 명쾌함, 화면의 동작 등의 생활 감정을 예리하게 융화했다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흥행에는 실패하면서 미망인은 박남옥 감독의 처음이자 마지막 작품으로 남았습니다. 박남옥 감독은 단 한 편의 작품을 남겼지만 당시 한국 영화계는 영화의 황금기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많은 영화가 제작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 활동한 여성 감독은 얼마나 될까요? 단 3명입니다. 가부장제 시스템 당연했던 시절이죠. 여자가 감독이란 타이틀을 맡기가 쉽지가 않았겠죠. 이때 스크립터로 출발해가지고 조감독을 거쳐서 시나리오 작가, 감독까지 스텝 바이 스텝 차례차례 단계를 밟은 충무로 정통파 감독이 짜잔 등장을 합니다. 바로 한국 영화사의 두 번째 여성 감독 홍은원 감독입니다. 전창근 감독의 불사조의 언덕과 이 단종애사에서 이제 스크립터 겸 조감독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유두현 감독의 사랑의 십자가, 조춘에서는 제1조 감독을 맡으셨고, 이후 이제 시나리오 작업도 하시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신경균 감독의 유정, 무정, 그리고 유두현 감독의 젊은 설계도. 이 정도면 썬킴과 같이 영화가 체질이 아닌가 싶은데요. 심지어 작사도 하셨어요. 백치 아다다에서는 여주인공 나혜심이 부른 노래 기억하십니까? 초여름 산들바람 고운 볼에 스칠 때로 시작되는 이 노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건데, 이게 홍은원 감독이 직접 작사를 한 것입니다. 다양한 재능을 보여준 홍은원 감독의 첫 작품은 여판사였습니다. 당시 화폐 개혁이 단행됐던 시절인데요. 이런 악조건 속에서 어렵게 완성한 여판사, 우와, 무려 20만 관객을 동원할 정도로 흥행에도 성공을 합니다. 자, 홍은원 감독은 이어서 조미령 주연의 홀어머니, 김지미 주연의 오해가 남긴 것을 제작하면서 꾸준히 활동을 하십니다. 하지만 세 작품 이후에 좀처럼 더 이 연출의 기회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총 3편의 작품만은 남기십니다. 이 마지막 작품인 오해가 남긴 것이 개봉되기 몇 달 전에
세 번째 여성 감독 최은희 감독의 민며느리가 개봉을 합니다. 세 번째 여감독의 탄생은 당시 남편 신상옥 감독의 영화사 신필름이 이제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서 최은희를 감독 데뷔시키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이 남편이 신상옥 감독의 권유에 마지못해 메가폰을 잡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 뛰어난 현장 장악력, 여자 장수였어요. 그리고 섬세한 연출력으로 주변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렇게 한국 영화의 황금기라고 불리는 50년대, 60년대에는 3명의 여성 감독이 활약을 하셨는데, 자, 70년대는 그렇다고 해서 좀 나아졌을까요? 70년대에는 황혜미 감독이 유일하게 여성 감독으로서 활동을 이어갑니다. 기획자로 활동을 하다가 직접 영화사를 세우고 각본과 감독을 맡으면서 첫 연출작인 첫 경험을 내놓았는데, 이 영화는요, 평단의 호평은 물론 영화 예술에서 선정한 1970년 베스트 영화 4위에 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후 두 작품을 더 제작한 황혜미 감독은 영화 활동 접습니다. 그리고 다음 여성 감독이 등장한 것은 무려 14년이나 흐른 1984년이었습니다. 당시 흥행 돌풍을 일으킨 영화 수렁에서 건진 내 딸의 이미래 감독입니다. 비행청소년 문제를 다룬 가족 영화였어요. 당시 무려 12만 관객을 동원하면서 그의 한국 영화 흥행 순위 5위를 기록할 정도로 흥행 히트를 쳤습니다. 저도 당시 꽤 인상 깊게 봤는데, 특히 이제 마이클 잭슨 뚝뚝딱 뚝뚝딱 노래에 맞춰가지고 이 동네 건달들이 이제 유리를 괴롭히면서 이제 뛰어내리는 장면 또 신선하게 봤고, 당시 이제 80년대 우리나라 건달들은 다 머리에 머리띠를 했었거든요. 다 하나같이 건달들이 머리띠라고 했어요. 참 그걸 봤을 때 옛날 영화다 알 수 있는데, 또 이 백은택 인기 만화를 원작으로 한 영심이 역시 흥행에 성공을 했는데, 당시 최고 가수죠. 뒤로 걸어가시고 이거를 하시던 박남정이 카메오로 또 출연하시고, 이재훈, 김민종, 이경영, 노사연, 와우, 화려한 출연진 화제를 모았습니다.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진 90년대부터는 여성 감독의 등장이 조금씩은 늘어납니다. 이 시기에 등장한 감독들이 임순례, 변영주, 이정향 감독입니다. 자, 임순례 감독은 1996년 새 친구로 데뷔를 했습니다. 당시 제작, 각본, 기획, 연출까지 1인 4역을 해냈는데, 고등학교 졸업 후 사회 첫 발을 내디딘 3명의 동창생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전혀 새로운 영화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바로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이 작품이죠. 제29회 청룡영화상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당시 흥행 취약 장르인 스포츠 영화에 여성이 전면에 나선 여성 주연 영화라는 점 등 개봉 전부터 이거 될까? 라는 우려가 많았어요. 하지만 그런 우려를 빡 깨버리고 무려 40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하면서 메가 히트를 쳤습니다. 이정향 감독은 미술관 옆 동물원, 집으로 이런 영화를 통해서 섬세한 감성을 또 보여주셨죠. 집으로, 이 영화는요 1억 5천만 원의 순제작비를 들여가지고 420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흥행 기록을 세웠죠. 특히 기억하시죠? 외할머니 역으로 나오신 그분이요, 연기자가 아니었어요. 일반인 할머니를 직접 캐스팅해가지고 더 극적인 감동을 줬습니다. 이 작품으로 이정향 감독은 대종상에서 최우수 작품상, 그리고 제39회 백상예술대상 영화 부문 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중국, 일본 등등 해외 수출에서도 성공적인 성과를 올립니다. 자, 한국 영화사에서 처음으로 극장 개봉한 다큐멘터리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변영주 감독의 낮은 목소리, 1995년 작품, 이 작품인데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다룬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변 감독은 이 작품으로 일본 야마가타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에 초청이 돼요. 그래서 오가와 신스케상을 받기도 했는데요. 데뷔 후 9년 만에 내놓은 작품 이 화차, 243만 관객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제48회 백상예술대상에서 영화 부문 감독상을 또 받으셨죠. 여전히 이제 적은 수이긴 하지만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여성 감독들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여성 감독이 대거 등장을 합니다. 이 시기엔 정부 소속의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영상원을 비롯해가지고
한국 영화 아카데미 등등등 영화 학교들도 많이 부상을 했죠. 또한 영화진흥위원회의 제작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가 돼요. 그래서 단편 영화의 장을 성장시키는 정말 큰 배경이 됐습니다. 교육기관과 또 영화진흥위원회의 제작 지원, 그리고 배급망, 상영 시스템 구축 등 이게 이루어진 결과죠. 4인용 식탁 그리고 해빙을 연출한 스릴러의 대가 이수연 감독, 그리고 국내외 55관왕 영화 벌새의 김보라 감독 역시 이런 조건 속에서 초기 단편을 제작해 왔습니다. 두 감독의 단편 영화 데뷔작들은 영화 학교의 제도 교육을 받고 또 여성의 이야기를 웰메이드로 또 담아냈죠. 뿐만 아니라 질투는 나의 힘의 박찬욱 감독, 그리고 고양이를 부탁해 정재은 감독, 미스 홍당무의 이경미 감독 등등등 신선한 작품으로 대중들과 만나는 여성 감독들이 꾸준히 늘면서 남성 중심 영화계에 땅 경종을 또 울려줬죠. 그런가 하면 교사 출신의 영화 감독으로도 잘 알려진 신수원 감독, 이 감독님은 2000년대 우리나라 여성 감독 최초로 칸 영화제와 베를린 영화제에서 트로피를 또 거머쥐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신 감독은 수많은 여성 영화인들에게 존버하자면서 응원의 말을 건네기도 했는데요. 지금의 여성 영화 감독의 명맥이 끊기지 않는 이유 역시 힘들지만 열심히 버텼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한국 영화사의 모든 것을 알아보는 썬킴의 백 투 더 무비. 오늘 소개한 영화 중에서 제가 픽한 영화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감독 박남옥 감독의 미망인입니다. 이 영화는 제1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에서 상영되면서 그 존재가 부각이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제작 환경 속에서도 여성 감독으로서 첫 발을 떼면서 지금의 수많은 여성 감독을 잇게 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작품입니다. 과연 나는 영화밖에 몰라 라고 하셨던 감독이 만든 영화 미망인이 어떤 영화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남편을 잃고 미망인이 된 한 여인의 삶을 그린 오늘의 영화. 아, 왜 안 가고섰니? 응? 돈 안 갖고 오지 말랬어. 내일 꼭 줄 테니 어서 가. 싫어. 딸 하나 키우는 것도 버거울 정도로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는 신자. 어서 가. 응? 그놈의 학교는 톡하면 도냐? 학교 수업료도 제때 내주지 못하고 자신의 처지가 처량하기만 합니다. 그런 그녀를 더 처량하게 만드는 이가 찾아왔으니 네. 이 댁에 혹 이신자 씨라고 삽니까? 네. 언니, 누가 오셨어? 자, 앉으세요. 다름이 아니라 댁에서 이성진 씨를 잘 아시죠? 네. 근데 난 그의 아내예요. 남편 친구의 아내가 찾아온 것인데요. 그래. 우리 집 진하고 어떤 관계죠? 어떤 관계라니요? 낯살이나 먹었으면 정신 차리셔. 상대할 수 있는 남자. 다짜고짜 찾아와 막말을 퍼붓는 그녀. 신자는 과부라는 이유만으로 괜한 오해를 받은 게 억울하기만 합니다. 이 선생님이세요? 그리고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 곧바로 남편의 친구인 성진에게 연락하는데요. 좀 소용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3시까지 회사로 와주게. 예. 신자의 부름에 한 걸음에 달려온 성진. 오래 기다리셨죠? 언제 얼마 안 돼요. 네. 분주하실 텐데 이렇게 오시래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슨 어려운 얘기라도 있으신가요? 어려운 문제는 학교 때부터 잘 풀었으니까요. 저 오늘 아침에 부인께서 찾아오셨더군요. 대결? 네. 그런데 뭐라고 그래? 성진은 그녀가 자신을 부른 이유가 몹시 궁금합니다. 선생님과 제 사이를 몹시 오해하고 계시더군요. 네? 그러세요? 어떡하면 좋아요? 아내의 오해가 황당하기는 성진도 마찬가지. 하지만 성진의 아내는 여전히 둘 사이를 의심하고 차 어디서 와요? 절에서 옵니다.
현장을 급습하려고 하는데요. 절까지 가요. 예. 성진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쫓아갈 기세로 그의 뒤를 쫓습니다. 그리고 성진과 신자가 함께 있는 곳에 도착하는데 이리저리 둘러봐도 보이지 않는 성진. 아내는 그제야 안심하게 되죠. 그나저나 두 사람은 어디로 간 걸까요? 알고 보니 근처 식당으로 이동한 두 사람. 그곳에서 성진은 신자에게 도움의 손길을 건넵니다. 이러시니까 부인이 오해하게도 되죠. 절친했던 친구의 가족들이 어렵게 사는 걸 참아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이죠. 며칠 후 한강에서 한가로이 수영 중인 한 여인, 바로 성진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함께 있는 남자는 성진이 아닌데요. 내가 하면 로맨스라더니 남편을 의심할 땐 언제고 정작 본인이 외간 남자와 다정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살살 좀 스물러서. 게다가 남편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채우려는 듯 과감하게 스킨십까지 유도하죠. 엄만 헤엄치는 옷이 없어요. 깊은 데 들어가지 마. 한편 그곳엔 딸과 함께 나들이를 나온 신자도 있었습니다. 얼마 만에 나들이인지 친구까지 만난 그녀는 수다 산매경에 빠지는데요. 여기 있는 걸 한참 찾았네. 그런데 이를 어쩌나 신자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 그녀의 딸이 깊은 물에 빠져버리고 이를 목격한 택이 재빨리 들어가 아이를 물에서 건집니다. 부디 무사해야 할 텐데요. 이 사실을 알 리 없는 신자. 물살이 거세진 후에야 뒤늦게 딸을 찾아 나서는데 수야, 수야. 엄마, 다행히 근처에서 택의 보호 속에 있던 딸을 찾습니다. 나 물에 빠져 죽을 뻔했어. 뭐? 어때? 저 아저씨가 건져줬어. 고맙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마침 제가 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곳에서 뜻밖의 성진의 아내를 마주치는데요. 예상치 못한 만남에 서로 민망함을 감추지 못하죠. 행여나 성진에게 무슨 일이 있진 않을까 안부를 묻는 신자. 여전번엔 감사합니다. 오늘 꼭 뵙고 싶은데요. 자주 만나 뵙다 다리가 성할까요? 다리는 내가 보장하죠. 네, 걱정 마시고 전번에 거기서 만나 뵙기로 하죠. 때마침 성진 역시 신자에게 상의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 젊은 녀석은 뭐라는 녀석이래?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고 있던 건데요. 사장. 지나간 일요일입니다. 증거까지 잡았으니 그의 의심은 확신이 되죠. 한편 사랑의 눈이 먼 성진의 아내 여보세요? 키가 후리후리한 젊은 사람인데 아직 안 왔어요? 택과 다시 만나기를 바라며 그의 안부를 묻습니다. 아, 여보게, 자네 이간데서 전화가 왔었네. 그러자도 미친 축애들이 아마. 하지만 택의 마음속에 성진 아내의 자리는 없었는데요.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여인이 따로 있었으니 어디 가세요? 어머나, 웬일이세요? 한강에서 우연히 만난 그녀 신자였습니다. 찰나의 만남이 아쉬웠던 택은 신자를 놓칠세라 곧장 그녀를 따라 나서죠. 그리고 아끼자면 마음 급한 성진의 아내가 찾아옵니다. 말씀 좀 물어보겠어요. 네, 택이라는 젊은 사람이 댁에 혹 들르지 않았어요? 네. 지금 막 어떤 여자와 나가더군요. 어떻게 생긴 여자예요? 다른 여자와 함께 있다니 그녀의 질투심이 활활 불타오르는데 그럼 그 시간까지 꼭 와주세요. 네. 택은 그저 신자와 다시 만날 생각에 마냥 신이 나 있었죠. 꼭이요? 아름다운 신자에게 눈을 떼지 못하는 택. 그런 그를 바라보는 성진의 아내. 나하고 어디 좀 가. 세 사람의 관계가 얽히고 설킨 가운데 어서 오십시오. 소용 한 방으로 올라오십시오. 성진의 아내는 어떻게든 택의 마음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신자가 나타나는데요. 설마 삼자대면? 여보세요? 이사장이시죠? 이리 오세요. 신자는 택이 아닌 성진을 만나기 위해 이곳을 찾은 건데요. 그 여자는 누구야? 뚝섬에서 구해준 개어머니죠. 그래 어떻게 됐어? 신자에게 아내와의 일을 상의하는 성진. 이럴 경우엔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겠습니까? 가정을 위해선 역시 참으셔야죠. 솔직히 말해서 남의 가정을 파괴해가면서까지 이런 불장난을 계속할 수는 없는 일이고. 아내와의 이혼쯤은 쉬운 일입니다만 그렇게 된다는 경우에 당신은 날 동정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성진은 넌지시 신자를 향한 자신의 사심을 드러내지만 역시 참으셔야 해요. 그의 마음이 부담스러운 신자는 선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녀가 성진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이유. 얼마 전 마음에 들어온 한 남자 때문인데요. 바로 딸을 구해준 남자 택이었죠. 선생님 돌아오실 시간이. 선생님이 누구예요? 걔 아버지 말이죠. 한국 전쟁이 가져간 거요. 행여나 신자가 유부녀는 아니까 걱정하던 택. 그녀가 미망인이라는 사실에 안심합니다. 아저씨한테 인사했죠? 저런 계집애 봐. 널 뚝섬에서 구해주신 아저씨인데. 이들이 넘어야 할 큰 산이 있었으니 바로 신자의 딸 주인데요. 아저씨, 과자 사줄까? 신자의 마음만큼 그녀 딸의 마음도 사로잡고 싶은 택. 신자도 마음을 굳혔는지 딸에게 아빠를 만들어주겠다고 하는데 주 아빠를 만들까? 시작. 어린 딸에겐 이 상황이 낯설기만 하죠. 그리고 그 사이 사랑의 열병을 앓고 있던 성진의 아내가 두 사람을 찾아옵니다. 웬일이세요? 이젠 정말 그녀를 단념시켜야겠죠. 그래, 인젠 과분연하고 재미봐. 택은 성진의 아내에게 신자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전합니다. 결혼하게 됐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함께 지내게 된 신자와 택. 글쎄, 장사미처는 문제 없다니까. 어디서 나는데? 이 사장을 구슬리면 말이야. 요구 조건이 크면 어쩌려고 그래? 뭘? 날 어떨라고? 누가 신혼 아니랄까봐 둘 사이엔 애정이 넘쳐 흐릅니다. 하지만 갑자기 나타난 아저씨에게 엄마의 사랑을 빼앗긴 주는 이 상황이 영 마음에 들지 않죠. 너 거기서 뭘 꺾고 그러니? 응? 평소 주를 예뻐하던 이웃집 송씨만이 속상한 주의 마음을 알아줍니다. 뭘 생각해? 택과 함께 있는 지금이 마냥 행복한 뭐야, 신자와는 달리 생각하는 게. 어딘지 심란해 보이는 택. 혹시나 딸 주 때문은 아닌지 신자는 고민에 빠지는데요. 쟤 송소박내가 이사 가면 그리로 보낼까?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며 택을 떠보는데 귀찮어. 택이 미끼를 덥석 물어버립니다. 걔가 간대? 사실 자신을 잘 따르지 않는 딸을 보며 불편함을 느꼈던 택. 다른 사람과 잘 지내는 모습을 보자 딸을 보내기로 결심하는데요. 막상 딸을 보내려니 미안한 마음에 괴로워하는 신자. 하지만 결국 신자는 딸을 이웃집 송씨에게 맡겨버립니다. 그리고 주는 송씨의 살뜰한 보살핌 속에서 어여쁘게 자라고 있었죠. 그 사이 양장점을 운영하며 안정을 찾은 신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셨어요? 그리고 화해 후 관계 회복 중인 성진과 아내. 사업은 잘 되십니까? 선생님이 후원해 주셔서 재미를 볼 것 같아요. 다행히 옳으시니. 꼬여있던 관계들이 풀어지며 모두 제자리를 찾아가는데요. 그럼 열심히 하십시오. 신자 인생의 앞으로 행복한 일만 남은 줄 알았던 어느 날 아니, 걔! 태기의 뜻밖의 인연이 찾아옵니다. 난 6.25 때 진희 씨가 꼭 죽은 줄 알았어. 나는 태기 씨가. 전쟁으로 죽은 줄만 알았던 택의 첫사랑 그녀가 돌아온 건데요. 다시 만난 그녀에게 푹 빠져버린 택. 그날 이후 택은 집에 돌아오지 않고
여인은 그 사나이와 평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었지만 그 사나이는 하루의 향락만을 생각하고 있었다. 신자는 돌아오지 않는 택을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도 돌아오지 않는 택. 신자는 택의 단골 가게들을 찾아가 택의 소식을 듣거든 꼭 연락달라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틈나는 대로 택을 찾아다니지만 그 어디에도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택은 이미 첫사랑 그녀와 멀리 떠났기 때문인데요. 신자는 까맣게 해진 채 첫사랑 그녀와 살림까지 차려버리죠. 남자를 위해 딸까지 버렸건만 결국 버림받은 처지가 처량한 그녀. 더는 그를 기다리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우연히 옛 동네를 찾은 택은 신자의 안부 대신 그녀의 마음이 담긴 편지를 받게 되죠. 편지를 읽고 신자의 진심을 알게 된 택. 뒤늦게 신자를 그리워하지만 이제와 후회 안 될 과거를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해바라기처럼 한 남자만 바라봤던 그녀의 사랑. 한국 최초의 여성 감독이 그려낸 사랑에 충실한 여인들의 이야기 영화 미망의 인이었습니다. 자, 박남옥 감독의 미망인 하이라이트 함께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현재 확인할 수 있는 미망인의 필름은 이제 결말부가 이제 소실 없어진 상태입니다. 영화의 정확한 결말을 확인할 수가 없었던 건데요. 그런데 박남옥 감독님의 그 자서전에 영화의 라스트 씬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인공 그 신이 아이를 데리고 꿋꿋이 살기 위해서 리아카의 짐을 싣고 이사를 떠나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결국 딸을 생각해서 마음을 다잡고 새 출발을 했음을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인데요. 자, 하이라이트를 보시고 결말이 어떻게 될까 궁금하셨던 분들 속 시원한 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발표된 영화 감독 성비를 보면요. 2009년도에서 2018년도까지 10년 동안 개봉한 영화 가운데서 여성 감독은 전체 1,525명 중에 불과 176명이에요. 11.5%에 불과한 거죠. 영화진흥위는 이같이 극심하게 기울어진 그 한국 영화 산업을 바꾸기 위해서 여성 창작자에게 가점을 주는 등등 여성 인력과 여성 주도 서사 비율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영화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알리기 위한 축제,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등 관련 행사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 공정한 맞춤형 예술 지원 정책도 펼쳐지고 있는데요. 청년 예술가 생애 처음, 경력 단절 이음 지원 확대, 그리고 전문 신진 예술인 대상 창작 준비금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제작 환경 속에서도 포대기에 아이를 업고 목소리를 내며 여성 감독이라는 첫 걸음을 뗐던 박남옥 감독을 시작으로 70년 가까이 이어진 여성 감독의 영화사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영화와 역사가 만난 백투더무비.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영화, 더 흥미진진한 역사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